이번 행사를 위해서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내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시상식이 끝난 후 가요계에 떠오르는 별 신의 가수 신초와의 특별 공연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끝내고 공연과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구용 시문학상과 리토피아 문학상 시상에 앞서 먼저 개관 리토피아 2013년도와 2014년도 상반기 추천 시인 기념패와 회원 시집 발간 기념패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김태일 시인이십니다. 김태일 시인의 시 물방울 외 4편이 2013년 가을호에 추천되었음을 축하합니다. 2014년 2월 22일 추천위원 강우식, 개관 리토피아 주간 장종권.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양추 시인입니다. 박양추 시인의 시 검실 고모의 집 외 4편이 2013년 가을호에 추천되었음을 축하합니다. 2013년 2월 22일 추천위원 강우식, 개관 리토피아 주간 장종권. 다음은 이중산 시인입니다. 이중산 시인의 시 어둠과 고요 사이의 4편이 2014년 봄호에 추천되었음을 축하합니다. 2014년 2월 20일 추천위원 강우식, 개관 리토피아 주간 장종권. 다음은 정령 시인입니다. 정령 시인의 시 연꽃 홍수의 4편이 2014년 봄호에 추천되었음을 축하합니다. 2014년 2월 22일 추천위원 강우식, 개관 리토피아 주간 장종권. 다음은 권순 시인입니다. 권순 시인의 시 나전역의 4편이 2014년 봄호에 추천되었음을 축하합니다. 2014년 2월 20일 추천위원 이경님, 개관 리토피아 주간 장종권. 축하드립니다. 축하의 꽃다발 가져오신 분은 천선자의 시집 도시의 원숭이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014년 2월 22일 리토피아 문학회 회장 남태식. 감사장 이미자. 귀하는 한지공예 전문 예술가로서 본 단체의 전시회를 위한 한지시와 제작과 신올해 축제 기간 중 한지공예 시연 등으로 본 단체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주셨기에 감사장을 드립니다. 2014년 2월 22일 사단법인 문화예술소통연구소 이사장 장종권. 안녕하십니까. 서예를 맡은 장희진입니다. 이어서 제4회 리토피아 문학상과 본상인 제4회 김구용 시문학상 시상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토피아 문학상 수상자는 하부자 시인이고 본상인 김구용 시문학상 수상자는 김성규 시인이십니다. 김구용 시문학상 운영위원장이신 김동호 선생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금년을 해서 구용문학상이 이제 4회가 되는데요. 글쎄, 나무로 말하면 성년의 나무를 달리는 것 같아요. 그건 뿌리도 아주 든든히 내리고 가지도 굉장히 실하게 뻗어가는 것 같아요. 한 10년 후면은 굉장히 아주 믿음직스러운 그런 울창한 문학의 숲을 이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좋은 일을 해온 그 우리 리토피아 이름이 대단하잖아요. 그 어떤 문학으로서의 유토피아를 구상하는 이 리토피아에 참 감사를 드리고요. 이런 오늘 좋은 또 시인을 발굴해준 우리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걸 많이 후원해 주신 여러 그 단체에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오늘의 바쁜데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오늘 수상한 두 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쪽 소위 리토피아 구용문학의 이 숲을 이루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도 즐거운 저녁, 아주 보람있는 그런 시의 축제가 되길 바랍니다. 참석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이제 네 번째 만남의 자리입니다. 김구영 선생님은 어려서부터 문학의 뜻을 이루어서 좋은 글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어떤 생각을 하며 그가 글을 썼는지 다시 되돌아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그 전집은 솔출판사에서 나왔지만은 그의 남은 여러 가지 흔적들을 성균관대학에 기증하게 됐습니다. 어려서부터 써온 일기, 또 시 원고, 또 개작 과정의 모든 과정을 적은 그런 흔적들을 또 다 성대에 기록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균관대학에 가시면 그런 흔적들을 볼 수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권정일 씨, 장희지 씨, 또 김중일 씨에 이어서 김성규 씨가 김구영 문학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합니다. 축하하며 계속 시정신이 뚜렷한 그런 시를 계속 써가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리토피아라고 하는 문학의 나라, 여러분들은 이제 시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문학의 나라가 날로 번창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또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수상하시는 두 분에게 진심으로 역시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등단이라는 말을 씁니다만, 저는 등단을 하나의 시의 세계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비유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 시의 세계는 그 건국자의 독특한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데 수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일이라고 비유적으로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의 수상자는 이제 건국에 이어서 문학의 나라가 국제적으로 공인되어지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시점에 서 계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공인된 세계가 날로 번창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따르는 그런 문학의 나라가 꼭 이룩되어지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두 분의 문학의 세계가 우리를 얼마나 놀라게 하고 감동케 할 것인지 정말 기대가 되고 주목이 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거듭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보니까 얼마나 흐뭇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60년대 초 중반까지 저희들이 대학 다니면서 김구영 선생님의 시는 저희들에게 있어서의 정말 문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정신적인 스승이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한국 문학사에서 김구영 선생님만한
그 위치나 그분의 시세계 그걸 공부는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또 저희 국문과에서 한학을 공부할 때에도 김구영 선생님을 또 잊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제가 오늘 이 김구영 문학제에 와서 김구영 선생님의 그 높으신 뜻을 다시 한번 새기게 해주어서 고맙고요. 신윤문학상 그 다음에 특히 또 우리 김구영 문학상과 리토피아 문학상 이 수상하신 여러분들에게 충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분들 모두 리토피아를 통해서 물론 우리 장주관님이 고생을 합니다만 리토피아를 통해서 김구영 선생님의 그 높으신 정신과 뜻을 함께 공유하고 그래서 오늘 수상하신 분들이 모두 한국 문학사의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훌륭한 좋은 기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충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4회 김구영 문학제, 김구영 문학상 시상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마 인천에도 국회의원분들이 12분 계시는데 저를 초청한 것은 제가 그래도 문학이나 예술하고 조금 가깝다 생각해서 우리 장종곤 이사님께서 특별히 초청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영광이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우리 부여사님 비롯해서 우리 이제 가족분들이 오셔서 그 자리가 더욱더 뜻이 기쁜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원로 선배님들 많이 오신 것 같고 우리 인천에 문학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이셔서 정말 뜻깊은 행사인 것 같습니다. 글씨도 오늘 보니까 이렇게 좋은 글씨책을 받으셔가지고 아주 모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참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인천이 예술 문학의 요새 좀 불모지라고 많이 우리가 좀 비판하고 있는데 인천에서 김구영 선생님의 문학제를 이렇게 열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고 벌써 4회째가 된 것을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문학계의 거목이신 김구영 선생님의 작품 세계를 기념하고 또 김구영 정신을 계속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종곤 이사장님을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것은 이렇게 좀 광파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이렇게 뒤에서 묵묵하게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도 항상 도와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장종곤 이사님께서 정말 뜻깊은 문학제를 해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도 이 문학제를 계기로 해서 인천에 더욱더 문화예술 또 문학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신인 추천을 받으신 시인님들께 감사 축하드리고요. 또 오늘 문학상을 받으신 김성규 시인님, 하두자 시인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수상을 계기로 해서 한국 문학계 대표적인 시인으로 발전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제4회 김구영 문학제를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100년간은 문학제가 되길 바라고 저도 항상 함께하고 여러분도 같이 힘과 지혜를 보탰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토피아 문학상 수상자 하두자 시인의 수상작품은 떠도는 섬에 관한 변명 외 9편입니다. 하두자 시인은 1998년 심상으로 등단하셨고 시집 물수제비 뜬 호수와 물의 집에 들다, 도란에게 들키다와 같은 시집이 있습니다. 장종곤 주관으로부터 간단한 심사평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 걸음 힘들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리토피아도 열심히 좋은 책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리토피아 문학상은 제1회 저희 김승기 시인이 받으셨고 2회는 또 남태식 시인이 받으셨습니다. 3회는 김영식 작가가 받으셨고 오늘 이 자리에 모두 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이 세 분들은 그 14년째인 리토피아의
초창기부터 저와 시작을 같이 하셨고 리토피아와 함께 해주신 분들이고요. 올해 지금 사회로 받으실 하두자 시인은 비록 저희 리토피아 출신은 아니지만 리토피아 14년 동안 한 번도 저희 리토피아를 떠나지 않고 저희 리토피아 지켜주신 친구입니다. 그런 우정을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두자 시인은 제가 한 20년 전에 만났을 때 굉장한 미녀였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여자들이 시를 왜 쓸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뭐 사람이 얼굴이 좋으면 됐지 다른 걸 뭐 더 신경 쓸 게 있겠나 이런 생각으로 시를 별로 그때 보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근데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보니까 하두자 시인 역시 자기 세계를 지키면서 시단의 어떤 정치적인 바람을 타지 않고 자기만의 독특한 세계를 구축해가는 아주 훌륭한 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리토피아의 제4회 수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바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에는 리토피아 고문이신 강우식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리토피아 문학상 하두자 시인 수상작품 떠도는 섬에 관한 변명의 9편. 위 시인이 2010년 한 해 동안 발표한 작품들은 한결같은 시적 세계와 면모를 갖추어 한국 시단의 자리매김이 확고한 바 본상의 네 번째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므로 이에 상표를 수여합니다. 심사위원 장종곤, 구명철. 2014년 2월 22일 개간 리토피아 주간 장종권. 꽃다발 주고 사진 촬영하셨는 것 예, 이제 본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상 김구용 시문학상 시상입니다. 수상자는 김성규 시인이며 수상 시집은 천국은 언제쯤 망가진 자들을 수고해 가나라는 시집입니다. 심사위원장을 맡아주신 강우식 선생님으로부터 심사 경위를 청해 듣겠습니다. 매년 구영 선생님 사모님 또 자제분들 이렇게 나와주셔서 저로서는 참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구영시문학상이 이제 4회가 됐습니다. 그동안 금년까지 4분의 시인을 이제 뽑는 셈이 됩니다. 그러면서 잠깐 생각한 것은 우리나라 젊은 시인들이 쓰는 시들 그것도 이제 분명히 어떤 한 경향을 이제 갖고 있는데 이분들은 젊어서 그런지 어쨌든 대다수가 왜 거의 같은 패턴이 같은 비슷한 것들을 이제 쓰는지 그런 쪽의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날 세대가 이제 많은 정보가 있고 또 시가 이제 대다수가 정보를 담느라고 길어지고 그렇습니다만은 글 쓴 사람들 대다수가 거의 또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무슨 글을 쓴다는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민의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있는 것이 아닌가. 가령 우리 문학에서 이제 계몽주의 시대의 최남선이라든지 이광수가 했던 어떤 제도적인 면 같은 것들이 오늘날에도 살아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가벼운 생각도 이제 해보면서 그렇더라도 저희가 그동안 이제 이 구영시문학상을 대다수 이제 젊은 시인들 10년 안팎의 시인들 주면서 뽑았던 대다수의 시인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 보니까
그 많은 시인 중에서 나름대로 이 자리에 계신 박재천 시인 또 장정권 주관 저가 셋이서 이제까지 심사를 하면서 끊임없이 최선의 젊은 시인들, 개성 있는 시인들을 구용시문학상에 부끄럽지 않게 뽑으려고 했던 그런 것들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개별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가령 권정일 시인이라든지 장희지 시인이라든지 김중일이라든지 또 금년에 받는 김성규 시인 같은 분들의 시가 그 많은 젊은 시인들 중에서도 자기 나름의 독특한 어떤 시세계를 가지고 있고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대다수의 많은 시인들이 심하게는 개별적으로 제가 읽은 시인 중에 지나치게 얘기를 해서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나치게 언어 자체를 파괴하는 그런 일부의 시인들도 있고 이런 쪽에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좀 난해시 쪽으로 흐르지만은 긍정적인 면을 가진 그런 시인들을 이제 뽑으려고 했던 것들이 아닌가 이런 쪽의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좀 용어가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낯설게 하기의 러시아 형식주의 낯설게 하기의 낯설지 않기 이런 쪽에 낯설게 하기에 낯설지 않기라고 하는 용어로 말할 수 있지도 않겠는가. 그만큼 이제까지 구용시문학상에 뽑은 시인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인생을 바라보거나 세대를 바라보는 면에 긍정적인 면들도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시인들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년에 이제 받은 김성규 시인은 읽어보니까 이 인생의 삶의 천착 같은 것들이 아주 리얼하고 또 치열한 그런 어떤 일면들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느끼기에는 이분이 상당히 시를 만들 줄 아는 시입니다. 물론 시인들은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최근에 제가 읽어본 작품 중에 포지션이라고 하는 개간지에 실린 시를 읽어보니까 한 낚시꾼이 낚시를 하는데 비가 와서 고기도 안 잡혀서 술을 마신 대목들이 있는데 그런 대목에서 술잔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그런 어떤 시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구성물들을 잘 인용할 줄 아는 그런 면들도 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쨌든 좋은 시인을 금년에 이제 뽑게 돼서 거듭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축하합니다. 김구용 시문학상, 김구용 시인, 김성규 시인의 시집 천국은 언제쯤 망가진 자들을 수고에 관한, 위 시인의 시집 천국은 언제쯤 망가진 자들을 수고에 관한은 치열한 창작 정신과 실험성이 돋보여 김구용 시인의 시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본상의 4번째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므로 이에 상패를 수여합니다. 심사위원 강우식, 박재천, 장종권. 2014년 2월 22일 개간 이토피아 주간 장종권. 김구용 시문학상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동호. 상금은 구경옥 여사께서 직접 전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시인은 77년 충북 옥천에서 태어났고요. 명지대 문해창작과 및 동대원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2004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고 안녕하십니까. 하두자입니다. 언제나 미안인 저희 집짓기 놀이 주저하지 말고 이제는 집을 제대로 지어보라고 리토피아에서 길을 터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이라는 것이 기쁘기도 하면서도 또 뻔하고 또 좀 묘한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쑥스럽고 어색합니다. 바쁜 와중에 시간 내서 와주신 거에 감사하면서도 자꾸만 뒤쪽으로 숨어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피할 수는 없고요. 포기하고 주저앉을 적마다 더 마음 무겁게 낯설고 험한 길을 가르쳐주며 기쁨, 분노까지 함께 보낸 나의 동료이자 스승이었던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언제나 미궁이었고 언제나 막막했던 내 길에 보일 듯 말 듯한 이정표. 처음 시를 만났을 때 흥분과 긴장, 불면, 사랑과 슬픔들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이 또한 나를 살아가게 해준 원동력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늘 버거웠던 감정의 작용과 반작용으로 쉽게 도달할 수 없었던 언어의 길, 나는 아직도 너무 많이 허기가 지는데요. 오늘은 그래도 그 허기에서 태어난 모처럼의 말들이 내 가슴을 쌓아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격려하는 뜻으로 주신 이상 조심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여, 둘도 없는 친구여, 괴로움에서 건져내어 새로운 슬픔으로 안내하는가. 김구용 선생님의 시의 첫 구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는 저희 둘도 없는 친구이며 동시에 저를 괴로움에서 건져내고 또 다른 슬픔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늘 외로움에서 자랐고 중학생이 되고부터는 농촌 마을에서 수업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이후 집에서 떨어져 지낸 적이 많았고 자본주의 풍요로움과 빈곤함이 도시를 덮어가고 있을 때 저는 대학에 들어왔습니다. 민주화의 열기가 식어갈 무렵에 혼란스러움은 밤마다 번쩍이는 술집의 내온처럼 저를 흔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시를 썼고 그 시의 울타리가 저를 지켜주었고 그 울타리 안에서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시가 없었다면 저는 감당할 수 없는 혼란과 외로움과 괴로움 속에서 말라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를 쓰는 일은 저를 살게 해주었고 또 다른 슬픔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시를 쓰면서부터 저는 슬픔에도 깊이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에서의 소외뿐 아니라 자신이 자신을 소외시킬 때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 저를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개인은 힘겨운 싸움으로 자신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매 순간 전쟁을 치르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늘 패배와 승리가 있고 그에 따른 고통과 환희와 불안이 심장을 두드립니다. 김구용 선생님이 시를 발표하기 시작한 전후의 상황이나 지금의 우리 시대는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김구용 선생님의 19절 중에 마음은 철과 중유로 움직이는 기체 안에 수금되어 있고 선생님의 시가 그렇듯이 도시의 수많은 사람들과 사물들에게서 저는 또 다른 저의 모습을 봅니다. 그 치욕과 비굴의 모습은 곧 저의 모습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보려 꿈틀거리는 욕망의 덩어리는 곧 저의 욕망과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 기계들은 잡초의 도시를 지나 살기 위한 죽음으로 정연히 행진하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 김구용 선생님은 19절로서 이런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사상의 산맥으로 한 시대를 넘어서려는 그 순결하고 장엄한 시의 정신 또한 제가 따라가야 할 또 다른 길입니다. 김구용 선생님의 시는 주제와 방법론 모든 면에서 저에게 충격을 주는 시들이었습니다. 매음녀의 참상을 드러내는 현실적인 문제에서부터 동양의 유불선과 초현실주의적 정신에 이르기까지 제가 넘어설 수 없는 하나의 과제였습니다.
힘을 잃어가고 있는 마음에 또 하나의 과제와 108송을 내려주신 김구용 선생님과 김구용 문학 정신을 이어가라고 응원해주시는 유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작품에 용기를 내라고 격려해주신 심사위원 선생님, 강호식 선생님, 박재천 선생님, 장종건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문학의 영토가 축소되어 보이는 이 시점에서 힘겹게 문학의 이상을 찾아가려는 리토피아 측에도 김구용 문학상이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쓰는 것으로 감사의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김구용 선생님의 시를 거울처럼 들여다보고 괴로울 때마다 닦아보며 시를 쓰고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부끄러운 작품에 수상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시작할까요? 네. 김구용 문학상과 리토피아의 발전을 기원하며 다 같이 건배합시다. 건배!